안녕하세요. 머니너브 수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 아이온큐에 대한 소식 한 가지 들고 와봤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2월 5일 아이온큐가 유럽에서의 첫 번째 양자 컴퓨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AQ36 성능의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새로 설치를 했고요.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이온큐의 주가 이날 크게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소식을 꽤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구체적으로 이번에 유럽에서 새로 공개한 양자 컴퓨터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아이온큐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번에 유럽에서 출범한 이 양자 컴퓨터 그 파트너십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이제 아이온큐를 꾸준히 팔로우업 하셨던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온큐 지난해에 스위스에 있는 양자 컴퓨팅 기관 퀀텀 바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퀀텀 바젤은 양자 컴퓨팅 및 AI를 위한 역량 센터인데요. 상업용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스위스 최초의 상업용 양자 컴퓨팅 허브로 출범한 그런 기관입니다. 작년 6월 22일에 아이온큐와 퀀텀 바젤은 이제 어떤 양자 2점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퀀텀 바젤에 총 2대의 아이온큐의 양자 시스템을 배포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었죠. 그리고 작년에 맺었던 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바로 어제 이 퀀텀 바젤의 업타운 바젤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아이온큐가 이번에 퀀텀 바젤과의 양자 컴퓨터를 설치를 하면서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보다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더 향상된 그런 목표를 초과 달성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처음 이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면서 이들은 2기의 이제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설치를 할 거다 하면서, 하나는 이제 AQ35짜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AQ64짜리 이렇게 2개의 양자 시스템을 그곳에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이 35AQ가 아니라 이거보다 하나 초과 달성된 36AQ짜리의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이 AQ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알고리드믹 큐빗의 약어인데요.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아이온큐가 고안한 척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이 AQ의 숫자가 하나가 올라갈수록 2의 제곱개만큼, 그러니까 2배만큼의 가능성을 이 양자 컴퓨터가 동시에 고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AQ35를 목표로 했는데 36을 달성했다는 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수치적으로 보면 큰 차이입니다. AQ가 35일 때보다 AQ가 36이 되면은 그보다 더 2개 많은 변수를 고려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아주 단순히 생각을 해서 기존에 목표했던 것보다 2배나 더 성능이 뛰어난 양자 컴퓨터를 설치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퀀텀 바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아이온큐 포르테 엔터프라이즈가 처음으로 유럽에 상륙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유럽에 진출한 것이 좀 구체적으로 아이온큐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당연하지만 이 아이온큐의 상용화,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죠. 이 상용화 플랜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아이온큐가 자신들이 보유한 이 양자 기술을 고객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를 직접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온큐가 만드는 양자 컴퓨터 자체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호환이 될 수 있게 렉 마운트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들 입장에서 내가 양자 컴퓨터도 가지고 싶어 하면 이거를 직접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모든 기업이 양자 컴퓨터 자체를 또 구매하기까지는 약간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양자 컴퓨터를 뭔가 그렇게 자주 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컴퓨터 자체를 사기보다 그냥 클라우드를 통해서 일정량 정도만 이 한 단계 거쳐서 클라우드를 통해 양자 컴퓨팅 파워에 약간만 접근하는 식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양자 연산을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굳이 양자 컴퓨터를 쓰지 않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번에 양자 컴퓨터 이제 퀀텀 바젤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 아이온큐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컴퓨팅 파워를 제공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설명드린 2가지 방법 중에 이 2번째 클라우드를 통해서 컴퓨팅 파워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드는 의문이 한 가지 있죠. 어차피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면은 굳이 유럽에까지 가서 이 컴퓨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당연하지만 대단히 의미가 있는 행보입니다. 이는 EU가 규정하고 있는 일명 GDPR, 이 데이터 규제안 때문에 그런데요. 많은 분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화학, 인공지능, 보안, 최적화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이 분야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 꼽으라면은 민감성 정보를 아무래도 많이 다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감성 정보는 이 바로 GDPR, 이 규제안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가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이 GDPR은 세부 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When personal data moves across border outside the union, it may put at increased risk. 이 민감성 정보가 유럽연합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훨씬 더 리스크가 커진다. Therefore, 그렇기 때문에 there is a need to promote closer cooperation among data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ies to help them exchange information.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를 외국으로 반출하게 될 때는 훨씬 더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 누구와? 바로 이 Protection Supervisory Authority. 이런 어떤 데이터 안보와 관련해서 이 규제기관에 훨씬 더 좀 밀접한 협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만약에 IonQ가 유럽에 위치한 좀 민감성 정보를 다루는 어떤 기업과 함께 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를 위해서 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깐깐한 감독을 받게 될 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쉬운 거는 서버 자체를 미국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져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퀀텀 바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스위스에 이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게 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IonQ가 이번에 유럽의 양자 컴퓨터를 구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점은 바로 이 퀀텀 바젤이 기존에 구축한 여러 파트너십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 양자 컴퓨터 IonQ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긴 하지만 퀀텀 바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퀀텀 바젤은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 위치한 정말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협업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법한 이름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면요. 스위스은행이라던가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라던가 화이자도 퀀텀 바젤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을 하고 있죠. 이번에 스위스의 양자 컴퓨터를 구축함으로써 IonQ도 이제 이런 기업들과의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좋은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IonQ의 고객사 및 협력사를 보시게 되면은 당연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업 및 기관이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IonQ가 미국 기업이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비율은 앞으로도 미국이 계속해서 높겠지만 IonQ 입장에서는 유럽이라는 또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맺을 수 있는 사업 확장을 위한 좋은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onQ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퀀텀 바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양자 컴퓨터를 구축한 것, IonQ에게 있어서 또 굉장히 필요했던 소식 중 하나였던 것은 이 기업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IonQ는 지금 또 성장을 해야 하는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Price to Sales Ratio, 주가 매출 비율이 IonQ 현재 200배를 넘어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가 매출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기업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를 그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로 나눈 값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IonQ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 전체 매출의 200배에 가까운 가치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가치 평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를 다시 바꿔 말하면 IonQ는 현재 정말 매출을 빠르게 증진시켜야 나가야만 하는 그런 압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IonQ, 특히 9월 이후로부터 주가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파르게 올라버린 주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업 정말 빠르게 앞으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야만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IonQ가 스위스에서 양자 컴퓨터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에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소식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IonQ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새로운 계약들을 체결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